안녕하세요.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장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. 시황은 특별하게 볼 부분이 이제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지수가 좀 쉬면서 테마 흐름이 좀 진행이 되는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어요. 어제는 이제 로봇이 한번 움직였고 자율주행으로 시작을 해서 4차 산업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4차 산업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이런 이슈들이 보여요. 대기업에서 이제 현대인가 누가 대기업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저께 보면 로봇 테마주들이 쫙 움직였는데, 로봇 관련된 기업들은 이제 숫자가 너무 보여지는 기업들이 없어서 요건 이제 버리고 갈 거고요.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등등으로 이제 확산될 가능성들이 지금 좀 보여집니다. 근데 이제 테마 관점은 지금은 이제 밸류가 잡혀있는, 이제 성장 밸류라든가 이런 게 잡혀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이제 리딩을 하면서는 지금 테마보다는 테마 비중을 좀 줄여가고 밸류 매력이 있는 기업들로 좀 리밸런스 포인트를 잡아가는 관점으로 지금 최근에는 리딩을 이어가고 있고요. 이제 바이오 쪽은 이제 조금 투기 비중을 설정을 해서 섞어가는 관점으로 회원분들한테 회원방송에 좀 코멘트를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. 그래서 현금 대응은 지금 15% 정도 하고 있고, 코스피 기준 26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10%까지 현금을 줄여보고요. 2800포인트 위로 올라가면 17%까지 늘려보고, 2900포인트 위로 넘어가면 이제 20%까지 늘려보려고 이렇게 대응 전략을 세워두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금 대응은 요 정도 이제 기준을 잡고 하고 있다 정도 코멘트를 드려보면 될 것 같아요. 2020년 12월 15일 화요일날 이제 제작을 한 영상이고요. 오파스넷 107% 수익 인증 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오늘은 좀 환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자, 환기 종목이 전에는 이건 진짜 좀 망해가는 기업들이 거의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. 근데 최근에 보면 회계 이슈로 단기적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회계 기준이 좀 이제 엄격하게 바뀌면서 이제 감사가 들어갈 때 이제 적정 비적정 비적정 뭐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비적정이라든가 감사 거부라 그랬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받는 기업들이 새로 회계법인을 이제 설정할 때까지 환기 종목에 좀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,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수급 공백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이 노이즈로 인해서 수급 공백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거나 저평가 구간을 굉장히 많이 머물러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보여져요.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요런 게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위험이 작은 환기 종목은 뭘까를 이제 추적을 해보자라는 거죠.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좀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자, 회계 기준의 변화로 몸살을 앓는 중소기업.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기준이 변하기 전에는 이제 뭐 대충 됐는데,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맞춰가기가 좀 버거운 거죠. 그래서 이제 비용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, 회계 비용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고, 요런 부분들 때문에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이제 좀 노이즈가 만들어지는 기업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를 잡아볼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. 진스님하고 육대장님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셨고요. 수익 인증 감사드립니다. 이제 수익 축하드리고요. 진스님 코멘트를 좀 보면 14,950원에 이제 107% 수익 구간에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셨고요. 오파스넷 107% 수익입니다. 절반 매도 복리 계좌로 이동했고 다른 한 종목 매수했습니다 라고 이제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. 진스님이 14일날, 그리고 육대장님도 14일날 103% 이제 수익 구간에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셨네요. 자, 오파스넷이라는 기업을 보면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종목을 코멘트를 드렸을 때는 2019년도 구간에 이제 초중순 구간에 주가가 10,000원에서 이제 11,000원 그 구간에 있을 때 코멘트를 좀 드렸던 기억이 나요. 이 기업은 10,000원 구간에서 밸류가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, 이때가 대충 한 400억에서 500억 사이에 있었을 거예요, 시총이. 그 정도 구간인데
성장 모멘텀들이 굉장히 강하게 입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추정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입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싸다라고 생각이 된다. 그래서 많이 갈 수도 있는 테마 하나 붙고 하면 많이 갈 수도 있는 기업이다 라고 코멘트를 드렸던 것 같아요. 자, 기업 내용을 보면 2015년, 16년, 17년도에 보면 다 700억 단에서 이제 매출이 놀고 있었어요. 그러다가 2018년도에 이제 790억, 2019년도에 1040억까지 매출이 확장이 됩니다. 그리고 2020년, 올해 이제 코로나가 있었던 1분기에는 실적이 안 좋았는데 2분기, 3분기 보면 작년보다 이제 한 30% 정도 늘어있는 포인트들이 보여져요. 그럼 올해는 대충 매출을 놓고 보면 한 1000억에서 한 1200억 뭐 요 선에서 이제 매출이 찍힐 것 같고 2021년도에는 이 정도로 추세로 간다 그러면 대충 한 1200억에서 1500억 사이도 나올 수 있겠다 라고 보거든요.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제 5%에서 한 10% 정도 놓고 보면 60억에서 한 80억 정도는 나올 수 있겠다.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이제 시총을 놓고 보면 한 600억에서 800억 정도가 나오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성장 밸류가 이 정도 입혀진다 그러면 1.5배에서 2배 정도는 줄 수 있다라는 거죠. 1.5배란다. 15배에서 20배 정도는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럼 시총이 1200억에서 1500억 정도는 지금 밸류 수준에서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본 겁니다. 그렇게 놓고 보면 400억, 500억에서 상승률이 200% 이상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코멘트가 들어갔던 거고 회계 이슈가 붙으면서 굉장히 저평가 자리까지 내려왔어요. 회계 이슈가 붙고 일본 수출 규제 뭐 이런 이슈들이 붙고 하면서 주가가 시장이 많이 빠질 때 노이즈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. 코멘트가 들어간 구간에서 이제 뭐 한 4-50% 빠져있는 구간에서 이때 이제 환기 종목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 환기 종목이 해소된 다음에 리레이팅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그래서 추천드렸던 자리가 시가총액이 200억에서 300억 사이 구간대란 말이에요. 그럼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게 제가 봤던 게 1200억에서 1500억까지 정도도 갈 수가 있는 기업이다. 한 2-3년 내에. 그러면 200억, 300억대에 보면 상승 여력이 거의 300%에서 500% 정도까지 보여지는 거예요. 이럴 가능성이죠. 이렇게 확실히 될 거라는 게 아니고 이럴 가능성들이 보여진다. 그래서 이제 추천을 드렸던 거고요. 그렇게 놓고 보면 주가로 이제 환산해서 보면 시총이 뭐 이제 1200억, 1500억까지 간다 그러면 3만원에서 4만원까지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. 이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재무제표는 계속 이제 보면서 가야 되겠지만 또 이제 중간에 한번 흔들릴 수도 있고 어떤 노이즈들이 나올 수도 있고 주가라는 건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기업의 가치만큼 주가는 따라가게끔 돼 있다라는 거죠. 그렇게 이제 왜곡 포지션을 항상 찾아가는 게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게 수익을 키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. 자, 이 노이즈는 그럼 상승률이 300%, 500% 있는데 이제 제대로 됐을 때 내가 계산한 대로 이 기업이 진짜 그렇게 추정치를 잡아가면서 성장을 한다 그러면 그럴 가능성들이 있는데 자, 손실. 진짜로 기업이 갑자기 이 회계 이슈에 대응을 못하고 망하게 됐을 때 자, 손실은 100%예요. 그러면 확률적으로 이 가능성의 확률이 어때요? 자, 20%만 된다 그래도 똔똔이에요. 5개 기업을 사서 이렇게 망할 가능성이 80%가 돼야 이제 본전이나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럼 확률적으로 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투자라는 거예요. 분산을 해서 이렇게 자금을 쪼개게 되면 투자를 이런 개념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. 항상 노이즈가 왔을 때 노이즈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. 투자자는. 자, 노이즈가 해소가 될 수 있는 이런 회계 이슈라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환기가 풀리고 자,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이제 포지션들이 왔을 때 이제 추천을 드렸고요. 지금 환기 종목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회계 이슈로 엮여 있다. 그러면 이런 회계 이슈가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되고 이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라는 걸 체크를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. 보통 환기 종목에 들어가 있다 보면 이제 주가가 움직이고 뭐하고 하면 경고 뜨고 뭐하고 막 이런 게 있어서 주가가 잘 못 움직여요. 못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또 주가가 너무 급등을 해서 환기 종목에 들어가고 뭐하고 하게 되면 또 이제 단일가 매매가 이제 적용이 되고 뭐하고 하면서
이제 못 움직이는 포인트들이 나오는데 요럴 때가 오히려 좋은 또 투자 포지션이 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아이디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주식 투자를 해서 핵심은 뭐예요?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싸게 사는 게 목적이잖아요. 그러면 노이즈라든가 리스크가 있는데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리스크냐 라는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투자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. 앞으로도 이런 이슈는 이제 계속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. 앞으로 한 1, 2년 정도는 중소기업들이 요런 노이즈들로 몸살을 앓을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요런 부분에서 기업이 존속만 가능하고 이런 이슈를 벗어던질 수 있을 가능성들이 높다 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내가 투자하고 있는 비중에 굉장히 작은 부분을 덜어서 수익을 확대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냥 야 이거 환기 종목으로 들어가 있고 회계감사가 뭐 비적정을 받았대. 그리고 무슨 감사 거부를 받았대. 그래서 이거 위험해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 위험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. 투자자들은 위험을 살 수 있어야 된다. 그리고 이 위험을 샀다가 진짜 위험해질 수도 있겠죠. 어떻게 해요? 기업이 망할 수도 있잖아요. 회사가 파산할 수도 있죠.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분석할 때 잘못했던 부분들이 있나? 이런 걸 또 공부를 해보면 돼요. 기업이 파산한다 그래서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하는데 기업 하나가 마이너스 100% 딱 찍어줬다 그래서 투자가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포지션들은 몰빵이라든가 비중을 무겁게 운영하는 사람들은 절대 취할 수 없는 포지션이에요. 비중을 나눠서 잘게 쪼개갖고 운영을 하는 사람들만 투자 포지션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상방으로 키울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포지션들은 아이디어를 내보고 이제 섞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다라는 거죠. 비중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도 가능한 거예요. 자,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데서도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다. 자,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서 방송을 준비해봤습니다. 자,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.